여쭤보세요. 자, 우리 이제 원의 방정식 다 끝났어요. 근데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이 모든 접선의 방정식이 원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했죠, 그쵸? 그래가지고 뭐 원점이 아닌 원의 접선은 우리가 뭐 기울기 따져가지고 뭐 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우리가 앞서 배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에서의 그런 도형이나 점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공통수학 2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좌표로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좌표 평면에서 도형을 우리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동이 된다면 그러한 방정식도 변화가 되시겠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걸 우리가 배워볼 건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도형의 이동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이 두 가지는 중학교 1학년 좌표 평면할 때 한번 했던 내용이야. 얘들아, 말 그대로 평행 이동은 뭐겠어? 모양이나 형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하는 형식을 얘기하겠죠. 대칭 이동은 뭐야? 대칭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평행 이동도 점과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이 있고요. 대칭 이동도 점과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점의 평행 이동은 말 그대로 점 x, y가 있을 때 내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걸 평행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a만큼 이동을 했고요. 또 b만큼 이동을 하시면 위쪽으로 올라가시겠죠? 이만큼. 그럼 그때 평행 이동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그냥 말 그대로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시겠죠? 안 그러니?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뇌를 빼고 이동한 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호로서는 x, y가 화살표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생각이 해주시면 됩니다. 점은 그냥 뇌 빼고 해도 돼요. 봐봐. 마이너스 1,3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몇 콤마면? 1,2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점은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하는 그 방법이에요. 야, 점을 평행 이동했을 때 그냥 플러스 했으니까 도형을 이동했을 때 그냥 플러스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도형은 좀 반대거든요. 자,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함수를 얘기를 했을 때요, y는 fx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y에 대한 어떤 함수 방정식이었죠. 근데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좌변으로 싹 다 몰아가지고 어떠한 방정식은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는 fx 말고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라 해서 fx, y는 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냥 x와 y에 대한 방정식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뭐 정확한 얘기로는 양함수와 음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니까 한번 넘어가고 건드리네. 자, 어떤 방정식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도형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도형이라고 하기로 했죠. 도형이 나타내는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한번 평행 이동을 시켜볼 거야. 그럼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요, 도형은 점이랑 반대로 부호를 반대로 써줘야 돼요. 뭐냐? f, x 얘는 마이너스 a 그리고 y 마이너스 b로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볍게 증명을 해보시면요, 자, 지금 fx, y라는 이런 함수에 위에 점 x, y라는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점에 도착을 하겠죠. 그럼 이 점을 내가 x'과 y'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당연히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각각의 점에 대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이동을 하시겠고, 얘도 이렇게 이동을 하시겠고. 그러면 그런 모양이 평행 이동이니까 모양을 해치지 않은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 친구를 내가
이 점을 x'과 y'이라 한다면 이 도형의 방정식은 x'과 y'의 관계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x'과 y'의 점의 좌표는 사실 x'은 x에서 뭐를 더한 거야? a를 더한 거죠. 또 y'은 y에서 b를 더한 건데, 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xy에 대한 관계식이 아니라 평행이동을 한 x'과 y'에 대한 관계식을 얻고 싶어요. 아까 전에 자취의 방정식 했던 거 기억하지? 이 식을 어떻게 바꿔? x는 x'-a, y는 y'-b로 바꾼 다음에 xy에 대한 관계식에 이 x와 y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x', y''은 0이라는 이 관계식은 x와 y 자리에 이걸 집어넣은 거겠다. 그쵸? x'-a, y'-b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봐봐. 우리가 대칭이 평행이동한 이 함수의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이러한 식이 나왔으니까 그냥 모양만 바꿔서 얘가 x, y라고 하면 얘가 f, x-a, y-b는 0이라고 식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도형의 방정식은 점의 평행이동과 다르게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주신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도형은요, a만큼 평행이동했다?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한다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봐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근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대. 그러면 얘는 도형이죠. 도형이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면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고요. 안 그래? 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x 자리에 3, x 자리에 x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2, y 자리에 y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주십니다. 얘를 정리해 주시면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 하나 더 나오시겠죠? 마6, 마8, 마4. 그치?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평행이동은 굉장히 쉬워. 평행이동은 그냥 점의 평행이동은 뇌 빼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 도형의 평행이동은 반대로 대입을 해주신다. 괜찮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가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야, 개념 확인은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 가보시오. 이건 좀 같이 해볼게. 설명해 줄 것도 있고. 야, 0,0을 점이네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냥 1초 만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건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거 얘들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그렇다면 도형이니까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고? x 플러스 4,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고요.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까지는 같이 해볼게. 봐봐.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4 빼기 2 y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으로써 x 마이너스 2y 플러스 7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치? 자, 그리고 2차 함수랑 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했대. 이거 뭐야? 2차 함수죠. 그치? 그러면 y 자리에다가 y-1 대입하고, 자, 첫 번째 방법 y-1 대입하고 x 자리에 x 플러스 4 대입해 주시면 이러한 식이 나오시겠네요.
뭐 그냥 정리해 주시면 내가 그냥 제곱 안 깨고 할게 얘들아. 이거는 연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맞지? 맞니? 자, 지금 방금 우리가 뭐의 평행이동을 썼어? 지금 도형의 평행이동을 사용을 했죠. 근데 2차 함수라던가 원이라던가 어떠한 특정한 대표 값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으로도 옮길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내가 이거를 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초록색으로.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폭과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이 있겠죠. 안 그래? 야, 그럼 2차 함수가 만약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우리가 평행이동한다면 사실 꼭지점도 점의 평행이동으로 움직여지시겠죠. 그러면 야, 어차피 평행이동은 모양을 바꾸지 않고 즉 폭을 바꾸지 않고 이동을 하는 거니까 야, 이거 꼭지점 뭐야? 꼭지점 0,1을 그냥 점의 평행이동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꼭지점 0,1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1만큼 2 평행이동이 됐다. 그렇다면 야, 새로운 2차 함수 평행이동할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4,2를 꼭지점으로 가지고 폭은 1을 가지고 있겠다. 바로 그럼 뭐야? y는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2차 함수 우리 표준형 괜찮니?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도형의 평행이동을 바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꼭지점이 점의 평행이동이 됐겠구나, 모양은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렇다면 3번 같은 경우도 얘들아 자, 이거 지금 그래프를 올려. 야, 3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도형의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 도형으로. 그러면 x 자리에 뭐 대입한다고? x 플러스 4 대입한다고요. 아, 이거 완전 인강이야, 얘들아. y 자리에 y-1을 대입하면 3. 그냥 이 상태로 두셔도 되겠죠. 그치? 굳이 전개 안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점으로 생각한다면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니? 0,0이고 반지름이 현재 루트 3인데 이 친구들을 평행이동하는 거 아니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중심이 4,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 이 친구들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그냥 써줘도 되겠죠. 안 그러니? 그래서 2차 함수라던가 원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점의 대칭이동을 점의 평행이동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난 머리 아프다 도형의 평행이동 그냥 싹 대입하면서 생각할 거야 이렇게 문제 풀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제 하나하나씩 보기보다는 3개를 한꺼번에 하고 푸는 시간을 한번 줘볼게. 자, 우리 예제 3개 한꺼번에 할 건데 잠깐만 이제 정신 차려보고. 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니에요. 꽃받침을 이러고 있는 게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유, 뭐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얘들아 앞에 봐보시오. 선생님이 예제 1, 2, 3번 같이 해볼게요. 야, 이런 기호가 나왔대. 이게 무슨 뜻이야? 점의 평행이동을 얘기를 한 거죠. 그치? 이거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야, 이거 넘어갈게요. 알겠지? 점의 평행이동은. 자, 그리고 점을 5,3에서 3,0으로 이동할 때 이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넘어갈게요. 점은. 알겠죠? 자, 다만 점의 평행이동 말고 도형의 평행이동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주신다. 아니, 넘기지 마. 이 칠판만 봐, 얘들아. 우리 한꺼번에 다 풀 거야.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는 건데 점이 아니라 직선을 평행 이동하고 싶대요. 오케이.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대입하는 거죠. 도형은 무조건 부호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야 하는 대로 이제 뇌 빼고 하시면 돼요. 뇌 빼고 하시면 너네 스폰지밥 같은 거 가봤니? 뭔지 알아? 스폰지밥 몰라? 알아? 아는데 왜 모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대 차이 나는 줄 알았잖아. 어? 스폰지밥 뚱이 같은 생각으로 이제 뭐 그냥 뇌 빼고 비교하면 되겠죠. b는 2고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여기 굉장히 쉽습니다, 얘들아. 그냥 부호만 조심해 준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야, 원과 포물선도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도형의 평행 이동해보고 2번은 점의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볼게. 이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하니까 도형의 평행 이동을 쓰고 싶으면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하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 했어요. 도형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오케이, 대입해 볼게. 이거 귀찮은데. 자,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y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을 싹 다 전개해가지고 대입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귀찮은데 한번 해봅시다. 야,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얘들아, 귀찮지? 그치? 그냥 얘도 점의 평행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그치? 선생님도 원은 도형의 평행 이동 잘 안 써요. 자, 이 친구 잘 봐봐. 중심이 몇이니?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시죠? 맞니? 정리해 주시면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1 마이너스 a가 돼. 야, 그럼 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 마이너스 1이죠. 반지름은 루트 1 마이너스 a가 되시겠죠. 원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도형의 평행 이동하지 말고 점의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뇌 빼고 하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x 마이너스 5 해주시면 마이너스 5, y 2 더해주시면 1을 중심으로 가지고 반지름은 똑같이 1 마이너스 a 루트 씌운 거를 반지름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구나. 평행 이동하면 중심만 바뀌지 반지름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 원이 얘가 된대요. 그럼 이거 중심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b, 1 반지름은 2 비교해 주시면 b가 5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니? 이런 식으로 도형의 대칭 이동이 귀찮을 때는 점의 대칭 이동으로서 생각을 해주신다. 야, 그럼 2번도 이게 지금 포물선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 포물선을 꼭지점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1, a-1이다. 야, 그러면 이 모양을 변경하지 않고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럼 꼭지점이 3, a-2를 가지시겠네? 그래? 그러면 얘를 꼭지점으로 가지고 얘랑 모양이 같은 포물선 2차 함수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시겠네요. 맞니? 그거를 우리가 일반형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러면 얘를 x제곱 전개해 주시면 이제 정답이 나오시겠다. 맞니? b는 3, a는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형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만은 원과 포물선 같은 경우는 중심, 꼭지점 이런 친구들을 점의 평행 이동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좀 더 편합니다. 우리 지금 예제 1, 2, 3번에 유사 문제 있죠? 얘들아, 유사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예제 3개, 유사 2개, 하나, 2개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2개, 하나, 2개. 많죠?
자, 예제 1번부터 보시면요. 예제 1번이 제일 편할 거야. 정답만 부르고 지나갈게요. 278의 점의 대칭 이동. A가 1이고 B가 5예요. 그리고 279는 6,4. 다음 페이지. 여기서 틀리시면 안 돼요. 점 이동은. 자, 282의 도형의 대칭 이동 반대로 대입해 주신다. A가 2가 되고요. N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래서 A,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Y, 마이너스 N, 플러스 3은 0이랑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는 0이랑 똑같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가 얼마가 돼야겠어? A가 2가 되셔야겠죠, 그쵸? A가 2가 돼야 된다. 또 마이너스 10 플러스 n 플러스 3이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치?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시겠죠. 그쵸? 중학교 1학년 계산 실수 같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쵸? 자, 86은 한번 봅시다. 원은 도형의 평행 이동을 써도 되고, 아니면 점의 평행 이동을 써도 되겠다. 자, 중심이, 내가 점의 평행 이동을 써볼게. 중심이 0, 마이너스 4구나.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10이구나. 그럼 이 친구를 내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아, 그럼 중심만 바뀌는구나. 반지름은 그대로구나. 이거 사용해가지고 원의 방정식 써주시면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1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 a, b, c 나오겠다. 정답은 a가 8, b가 4, c는 10이겠죠. 8, 40이니까 22가 나오십니다. 괜찮습니까? 점의 평행 이동이 조금 더 쉽죠? 도형으로 하면, 이거 도형으로 하면 귀찮잖아. 풀 수는 있겠지만. 자, 287도 포물선이라고 보니까 2차 함수 모양이에요. 상관없어. 어느 거를 해도. 나 도형으로 해볼게. y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라는 친구를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가 이 친구래요. 아, 오케이. a는 마사, b는 11이 되겠구나. 마사가 아니잖아. 잠깐만. 마이너스구나. 미안. 플러스 4, 11이 되겠죠? 지금, 두 번째 문제 내가 도형의 평행 이동을 쓴 거죠. 그치?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못 풀어봤었니? 풀었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대입할 때 부호만 조심해 주세요. 도형일 때만. 시간을 보는 게 내가 다음을 걸 나갈지 안 나갈지를 확인하려고. 안 돼요. 오늘 이거 하나만 하자고? 네. 이렇게 쉬운 거 하나만? 네. 그럼 여기 숙제 여기까지 하면 이거 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대박. 대칭이니까 나가면 이거 너무 많아? 아니, 원래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한꺼번에 나가요. 아니 괜찮아요. 자. 15분 남았는데요? 15분 안에 할 수 있어, 이거. 야, 이거 얼마나 쉬워. 네, 그럼 예제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예제, 선생님 설명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야. 너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접해평행 때 했던 건데, 이거. 질문 겁나 많이 나와. 야, 진짜. 엄살 부리지 마. 자, 접해평행 이동 볼게요. 야, 중학교 1학년의 복습이다. 얘들아, 우리가 어떤 x, y 접해평면상의 어떤 좌표에 대해서 x축 대칭이라 했던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대칭 이동은요, 이 축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야, 그러면 x, y를 x축 대칭하면 몇 콤마 몇이 되니? 자꾸 이러면 내 숙제를 더 줄 겁니다. 네.
x, 마이너스 y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x축 대칭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x축 대칭에 있는 모든 점들의 이동은 x좌표가 똑같고 y좌표의 부호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니? 자, 그래서 x축 대칭이라는 친구는 x, 마이너스 y라고 생각을 해주신다. 복습이야, 이거. 야, 그럼 y축 대칭은 뭐야? y축에 있는 거리만큼 똑같이 이동한 이 점의 좌표를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y의 값은 그대로고 x의 부호만 반대가 되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x, y가 되시겠다. 자, 그럼 y축 대칭도 그냥 y는 그대로고 x의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점 대칭은 무엇이냐? 원점 대칭은 뭐야? 얘들아, 원점까지 거리에 대해서 똑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만큼이 x, 이만큼이 y면 원점 대칭을 한 친구도 왼쪽 x만큼 진행하고 아래쪽 y만큼 진행을 하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x, y좌표는 마이너스 y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원점 대칭은 두 개의 부호를 둘 다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맞죠? 자, 여기 우리가 3번까지 중학생 때 했던 거야. 맞니? 그래서 문제에서 x축 대칭, y축 대칭 생각하면 x축 대칭? x가 그대로네. y만 바꿔줘야겠다. y축 대칭? y는 그대로네. x만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y는 x 대칭이란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y는 x 대칭이란 친구는 봐봐. 이 대칭이 되는 선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또 떨어져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중요하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아, x, y였잖아. y는 x, 봐봐. y랑 x가 같대. 자리만 바꿔줘. 얘는 y, x로 대칭 이동이 됩니다. 여기 점의 좌표가 y, x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한번 증명을 해볼게. 증명도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얘를 우리가 새로 배운 거죠? 맞니? 지금까지는 부호만 바꿨는데 y는 x 대칭은 자리를 바꿔주는 거네. 자, 자리를 바꿔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변환하는 친구를 p라고 한번 해볼게. p를 내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이 대칭 축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죠. 그렇지? 자, 그럼 우리 이전에서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을 활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 친구도 어떻게 하느냐? 야, 이 q라는 점과 이 p라는 점, x 프라임, y 프라임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네? 중점이 y는 x 위를 지나가겠죠. 맞니? 야, 그러면 중점을 한번 해볼게. 이 중점. 야, 이 친구들의 중점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 되시겠네요.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y는 x를 지난다고요. 결국 우리가 이등분 조건으로 얻어낼 수 있는 식은요, x 플러스 x 프라임은 y 플러스 y 프라임이라고 얻을 수 있겠다. 식을 조금만 변형해 볼게.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라는 하나의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등분 조건도 사용했는데 대칭 이동하면서 이 두 개는요, PQ를 이루는 선과 이 대칭 축은요, 직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맞잖아, 대칭이니까. 응?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직각으로 만나게 되니까 PQ에 대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오케이?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을 이용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x 프라임 마이너스 x 분의 y 프라임 마이너스 y라는 친구는 y는 x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가지겠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야, 그러면 y 프라임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이란 친구는 x 플러스 y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니? 야, 우리가 지금 뭐를 얻고 싶은 거야?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럼 얘네 두 개를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x 프라임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좌변은 2x 프라임만 남죠. 그치? 우변은 2y만 남죠. 더해보니까 x 프라임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y였네요. 맞니? 또 이 친구들을 빼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y 프라임은 x라는 값이 나온대요. 알겠니?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y는 x 대칭은 그냥 자리를 바꿔주는 식으로 항상 나온다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거 증명하면서 나온 수직과 이등분 조건 있잖아. 이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또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아마 점의 대칭 이동이랑 사실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까지만 해볼 건데 다시 넘어가지 말 걸 그랬다 야. 연습만 하나 해보고 금방 끝나요. 얘들아, 마이너스 5,7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x축평 대칭 이동 어떻게 되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뭐가 바뀌어? x축 대칭 이동이면 y만 바뀐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다. 그럼 반대로 y축은 또 머릿속으로 y축은 x의 부호만 바뀌겠네. 5,7. 자, 원점이랑 y는 x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점은요, x축, y축 대칭 한 번씩 한 거예요. 따라서 둘 다 부호를 바꿔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은 어떻게 해주니? x와 y의 부호를, 자리를 바꿔주신다. 어렵지 않죠, 이거까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자, 도형의 이동에서 우리가 평행 이동, 점과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칭 이동도 점과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만 조심해주면 됐었어요. 다음 시간에 대칭 이동 도형은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137쪽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점의 대칭 이동. 야, 이렇게 설명했는데 예제 하나밖에 안 되네. 자, 점만 대칭 이동 해볼게. 얘들아, 1,2 이거 바로 끝내봅시다. 1,2를 x축 대칭하면 어딥니까? x가 바뀌는 게 아니라 x 그대로 y의 부호만 바뀐다. 이거 한번 빡빡빡 한번 써봅시다. 자, 이쁘게 아마 써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쵸? 마지막은 자리 바꾼다. 그치? 야, 도형도 사실 똑같은데 일단 오늘은 점까지만 할게요. 나에게 30분이 더 있었더라면 너희들을 좀 더 괴롭힐 수 있었는데. 그치? 근데 오늘 그렇게 안 어렵지 않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원의 방정식 이제 힘든 거 다 끝났다. 이제 쉽잖아. 엄청 쉽잖아. 안 그래? 숙제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은 그냥 워밍업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얘들아, 마이너스 4,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하는데 x축이면 뭐의 부호만 바뀝니까? 네, 제 마음속으로 y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잘 들었어요. 자, q라는 점은 y는 x에서 대칭 이동하니까 둘 다 부호를 바꾸나요? 자리를 바꾸는 거죠. 고마워요. 진짜 정말 고맙다, 야.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행복해요. 자, 두 개 거리 구한다니까 x 변화량, y 변화량 이렇게 제곱해주면 루트 49 더하기 1이니까 5 루트 2가 정답으로 나오시겠죠? 정말 쉽습니다. 그쵸? 자, 남은 시간 동안 여기 유사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시간 되시면 변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중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처럼 타세요. 자, 311번 봅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랑 이동한 점, a는 2,3 원점에 대해서 a를 원점에 대해서 이동한 점, b는 부호 두 개 바꾼다. a, b의 길이는 루트 16 플러스 36이다. 50이니까 2루트 13이니 1번이 정답이 되시겠고요. 322는 x축에 대해서 x축 y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b는 r,2 y축은 x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1,-2 직선의 방정식. 아우 귀찮네요. y는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 3-313 정답은 a가 마이너스 5, b는 3이죠. 여기는 이 부분은 쉬우니까 빡빡 넘어갈게요. 314는 6이다. 그쵸? 괜찮나요? 이거 마지막 보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2, 마이너스 k y는 x에서 대칭 이동한 점은 k, 마이너스 2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루트 k-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니까 얼라리요. 이거 루트 2 곱하기 k-2의 전체 제곱이네요. 근데 얘가 지금 4루트이니까 루트 16에 2 곱한 32가 되잖아. 맞니?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같아지니까 k-2의 전체 제곱이 16으로써 k-2가 뿔마 4가 되는구나. 근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6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숙제는 우리 전 연습 문제까지만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